이번 영상에서는 스타트업이 망하게 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타트업으로서 쭉 하고 이제 외주도 많이 진행을 해보고 직원들도 데리고 있어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사업자 폐업까지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느낀 게 많이 있겠죠?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아이템, 한 가지 서비스, 이 한 가지 프로젝트에만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제가 이미지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품 수명주기라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다 쇠퇴기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제품의 수명 주기는 사실 업종별로 다 다양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수명이 다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쭉 가기도 하죠.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제품도 있고, 아니면 유행을 타면서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의 수명 주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모든 제품 다 그 제품이 쇠퇴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제품에만 올인을 해버리면, 만약에 그 제품이 지금은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수명이 다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엔 회사의 운명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아이템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야, 이 아이템 괜찮아. 야, 이걸로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아이템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역량과 뭐 모든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 아이템에 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랬듯이 다 때려 박는 거예요. 때려 박고 뭐 또 정부 지원금도 받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익까지 넘어가면 그 돈으로 이제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수익까지 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사그라들기도 하고, 아니면 수익을 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후속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제품과 함께 그 회사가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제품이 수익 단계로 가든 또는 수익 단계로 가지 못하든 이걸 진행을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의 그 넥스트 스텝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꼭 신제품 개발이 아니어도 돼요. 기존 제품에 대한 뭐 넥스트 에디션을 출시를 하는 것도 괜찮죠. 뭐 우리 라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라바 같은 경우에도 시즌 1이 어느 정도 대박을 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죠. 시즌 2, 시즌 3 뭐 이런 식으로 뭐 라바인 뉴욕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또 애니메이션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뭐 아이돌을 만드는 연예기획사들은 어떨까요? 뭐 SM 기준으로 예전에 뭐 H.O.T가 사그라들면서 그때 이제 동방신기를 또 내고, 동방신기가 사그라들면서 또 엑소를 내고 또 다음 거를 준비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아이돌을 하나의 제품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제품이 다 사그라들기 전에 그 이전부터 이제 그것을 재투자해서 다음번 작품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는 이 사업 전체는 징검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하나가 끝나기 전에 다음 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 거를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스텝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아이템은 꺼지지 않고 쭉 가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이요. 코카콜라가 완전히 스테디하잖아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지 알아요? 회사로는 1892년도에 만들어졌대요. 130년 된 회사예요, 여러분. 13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팔려가는 그런 회사예요. 그 코카콜라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익을 어떻게 했냐면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죠. 어디에 재투자를 했냐? 다른 음료 제품을 사는데 계속해서 재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음료 제품들이 이제 건강 제품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코카콜라 소유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운이 좋게,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게 캐시카우가 만들어지면 그 캐시카우를 이용해서 나는 새로운 그런 어떤 신제품을 좀 도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제품이 이렇게 수명 주기가 있다는 건 사실 다 알아요. 그리고 미리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스타트업은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칫
한 가지 제품에만 올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사업 먼저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템에 대한 개발 먼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미리 알고 내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서 그래도 쭉 나가는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가만 보면 외주 먼저 시작한 회사들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 외주 하나를 진행하는 게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렇잖아요. 외주 하나가 다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그런 외주를 영업을 하겠죠. 그래서 또 영업을 하고 또 영업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해서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은 어떤 외주는 쭉 가는 그런 외주들도 있겠죠. 뭐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운 좋은 그런 캐시카우도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계속 외주를 하다 보면 그 회사가 여유가 생겨요. 사람도 추가로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역량도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럼 그 쌓인 역량을 바탕으로, 그래, 언제까지 우리가 외주만 하겠어, 우리의 브랜드를 가진 우리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뽀로로와 같은 뭐 그런 회사들이 바로 그런 거죠. 뽀로로가 오콘이라는 회사가 이제 애니메이션 쪽을 계속 외주 작업을 했었던 회사고, 그리고 아이코닉스는 이제 기획만 하던 회사예요. 그래서 기획해가지고 방송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방송국에 또 판매하는 그런 어린이 방송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회사였는데, 그 둘이 합작해가지고 만들었죠. 어쨌든 그렇게 내 여유분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 제품을 또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외주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제품을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사실 망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접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스타트업들이 접냐면, 저처럼 내가 이 아이템에 꽂혔어. 마침 또 정부도 돈을 준대. 그리고 누가 투자도 한대. 그래서 그걸로 이 아이템에 때려 박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겪죠. 왜냐면 이게 아이템이 뜰지 안 뜰지, 진짜로 이 아이템이 매출까지 이어질지 안 갈지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출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그냥 이 아이템만 믿고 계속해서 이 아이템에만 의존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뭐 사실 돈 벌면 뭐 재투자야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외주로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생존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여기다 섞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글 학습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코딩을 못하는 상태로 한글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하려고 했으니까 좀 그게 잘못된 건데, 어쨌든 계속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어플을 쫙 키운 거예요. 쫙 키웠는데 결국엔 매출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로 접었죠. 그러면 이제 저는 완전히 접었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어플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도 채용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미디어 쪽으로 좀 경력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들한테 이 어플이라는 사업은 접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미디어 쪽으로 계속 작업을 했던 거는 버리진 말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좀 접기는 아쉬웠던 거죠. 저도 너무나. 그래서 그 미디어 쪽으로 계속 해서 우리가 그냥 페이스북을 키워버린 거예요. 32만 명 정도가 오는 그런 이제 한글과 관련된 그런 페이스북을 키워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미디어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미디어 회사가 되니까는 이제 외주도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애초부터 이제 외주를 먼저 시작을 했으면 괜찮은데, 내 거 아이템을 키우다가 외주를 하니까, 이거 외주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거 할 때는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는데, 외주는, 막 좀,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돈도 별로 못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아르바이트생들 몇 명이랑 저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외주를 진행하니까 아무래도 지속성 문제도 있고, 이 친구들이 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것조차도 정리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도 첫 번째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두 번째 사업으로 어떤 재투자가 일어나가지고 두 번째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매출도 일어났던 거죠. 예상외로 좀 많이 났어요, 매출이. 계속 지금 생각하면 계속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제품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아이템뿐만 아니라
뭐 사람도 그렇고요. 심지어 국가까지도 이 라이프 사이클에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어떤 누나한테 저랑 굉장히 친한 누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정리해고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좀 하소연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돈도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모아둔 돈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단계가 끝나기 전에 다음번 단계를 미리 준비해 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다음번 단계를 계속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누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만 내가 올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이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그만 나와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나이는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국가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경공업을 먼저 집중적으로 키우다가 그 다음에 이게 쇠퇴하기 전에 중공업을 키웠다가 그 다음에 또 IT 쪽으로 갔다가 뭐 지금은 뭐 문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로 또 투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첫 번째 프로젝트가 쇠퇴하기 전에 다음번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스타트업은 정말로 많이 까먹는다는 거죠. 일단 이거 먼저 매출 단계까지 빨리 끌어가자. 일단 거기에만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물론 그건 괜찮아요. 물론 괜찮은데 그거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넥스트 스텝을 같이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끝나기 전에 다음번 단계를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